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뉴질랜드 선거법 1893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웹페이지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그 웹페이지에는 과거 9월 19일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모아놓은 웹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2018년 9월 19일이죠. 그래서 과거의 9월 19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제가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1778년 9월 19일에는 미국이 자기들의 미국만의 예산을 처음 만든 날이 1778년 9월 19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가 자기들에겐 중요한 날이었고, 프랑스에서는 1899년 우리가 알고 있는 드레피스 사건의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석방된 날이랍니다. 1899년 9월 19일. 그리고 1946년 9월 19일은 이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1년쯤 지났을 때이죠.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스위스에서 연설을 하는데 유럽 의회를 창설하자 이렇게 제안해요. 그래서 결국 이게 EU가 되죠. 오늘날 영국이 EU를 떠나려고 저렇게 난리를 부리는 걸 보면 아주 재밌는 뉴스입니다. 지금 처칠이 46년에 하려고 했던 일과 완전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죠. 다음 1949년 9월 19일에는 소비에트 연방, 우리가 과거에 소련이라고 불렀던 거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있는 자기네들의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답니다. 그게 49년 9월 19일. 그리고 6년 전이죠. 2012년 9월 19일에는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안철수 씨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날, 그게 또 9월 19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9월 19일 사건들을 쭉 들춰본 이유는 이 다양한 9월 19일 사건 중에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1893년 9월 19일이에요. 그때 뉴질랜드에서는 선거법을 고칩니다. 그래서 오늘 확정이 되는데, 9월 19일에 확정이 되는데, 그때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이제 여성에게도 선거할 권리가, 투표할 권리가 주어지죠. 이게 전 세계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며,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이런 사건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25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신문에는 그런 기사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키위랑 호주 과자에서도 그날의 사건 혹은 그 전 몇 년 동안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걸 2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녹음으로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 어느 날에 누가 뭐 했다, 그런 걸 하나하나 알아보는 것 대신에 제가 생각하기에 당시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개별적인 사건 3가지, 그걸 알아보려고 해요. 하나는 일종의 서명운동이고, 또 하나는 일종의 정책 자료집 같은 것이고, 정치적인 선전물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의 연설, 이렇게 3가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게 당시 역사의 건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보고 다음번 2번째 시간에서는 그 사이사이를 끼워 넣는 자질구레한 사건에 관해서, 그리고 인물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93년에 이 법이 이렇게 바뀌기 전까지 사실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 시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은 서명운동이에요. 그런데 그 서명운동이 상당히 힘을 많이 얻었던 적이 바로 그 전해인 1892년입니다. 1892년 서명운동을 해서 시도를 했으나 법을 개정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서명을 17,000명이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1893년에 한 서명운동은 이제 숫자가 늘어나요. 그 참가한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서명을 했느냐? 31,872명이에요. 이 31,872명이 얼만큼 많은가를 생각해 보려면 당시의 인구를 알아야 되겠죠. 뉴질랜드의 인구. 뉴질랜드의 인구를 아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구 조사의 결과를 보면 압니다. 뉴질랜드가 인구 조사를 언제부터 했을까요? 뉴질랜드 인구 조사를 한 결과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뉴질랜드 인구 조사 제일 먼저 한 것은 1851년이에요. 그때
26,707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인구조사를 해요. 뉴질랜드가 6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것은 1871년 2월 27일 월요일 밤이었는데, 그때 인구조사를 해서 계산을 나중에 다 해보니까 26만 5,393명이에요. 여기 마오리는 포함되지 않는데 사실 마오리 인구는 당시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4만에서 5만 정도 돼요. 근데 늘 마오리는 여기에 세지 않습니다. 지금 법이 바뀐 게 93년이니까 1893년이니까 그것에 제일 가까운 인구조사가 언제 있었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886년 3월 28일에 한 인구조사가 있어요. 그때 인구조사의 결과에 보았더니 당시의 인구가 57만 8,482명이에요. 그러니까 1893년 뉴질랜드 인구는 60만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60만인데 서명운동에 참가한 사람이 3만 1,872명이니까 인구의 약 5% 정도가 참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걸 한다면 5천만이라고 치고 한 250만 명 정도가 서명한 그런 종류의 서명운동입니다. 그 서명운동에 여성에게도 투표할 권리를 주십시오라는 종류의 서명운동이죠. 그 당시 1893년 서명운동의 근거가 분명하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제가 오늘 보고 놀랐는데요.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웹상으로 이 서명운동의 결과를 공개해 놨습니다. 누구든지 이걸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몇 페이지에 어느 사람 이름이 있으며 그 사람의 당시 주소가 무엇이다, 이걸 알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의 감을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걸 찾아보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서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제가 롱블랙님의 롱으로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그 롱은 어디다가 넣을 수 있냐 하면 그 성에다가 surname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했더니 롱자가 들어간 surname이 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에밀리 롱딜 이라는 분이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오클랜드에 사는 사람이에요. 에이본 스트리트라는 데에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클라라 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185페이지에 나오는데 캔터베리, 지금의 크라이스처치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죠. 그리고 애니 롱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크라이스처치에 사는 사람인데 주소가 250 매드레스 스트리트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이 그 서명운동의 223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밀리아 롱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은 353페이지에 서명을 했어요. 그 사람은 인버카길이라고 뉴질랜드 남섬의 남쪽에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인데 갈라 스트리트, 그게 자기 살던 곳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름 보면 에바 폴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도 폴롱이니까 그 롱이 들어가서 서치 결과에 나온 것이죠. 이 양반 이름은 514페이지에 나오는데 왕가누이에 살아요. 이런 식으로 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롱블랙님의 롱으로 서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홍으로 서치를 했어요. HONG. 그랬더니 홍이 들어가는 라스트 네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롱과 홍을 서치한 다음에 이번에는 손 PD님의 손을 제가 서치했어요. 그랬더니 손이 들어가는 건 엄청 많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스트 네임만 읽을게요. 클락슨, 맨슨, 왓슨, 앤더슨, 데이비드슨, 미슨, 애덤슨, 핸더슨, 심슨, 스테픈슨, 쿠서버슨, 존슨, 올슨, 로빈슨, 이래가지고 지금 한 페이지에 한 50몇 개가 데이터가 나온 것 같은데 아직 11페이지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참 여러 페이지를 더 갈 수 있게 됐으니까 뭐 한 번에 11페이지니까 500몇 페이지까지 가려면 이 손자 들어가는 거는 엄청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첫 페이지에서 멈추기로 했고요. 그리고 사람 이름으로 하지 않고 동네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톤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웰링턴 근처에, 그래서 제가 패토니로 서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패토니로 결과가 잔뜩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세어보진 않았는데요. 한 30에서 한 40명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름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라 애덤스, 이사벨라 앵거스, 루이즈 블랙모어,
Sarah Burnley, Maud Bush, Agnes Cairns, Barbara Cameron, Sarah Hay. 이렇게 이 사람들 이름을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 서명운동에 몇 페이지에 서명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아마 패토니에 돌아다닌 그 서명 그 페이지는 결국 306페이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름이 306페이지에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누르면 그 사람들에 대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서명운동이 아주 정당한 근거 위에 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되어 있다. 이거를 뭐 당시의 기록을 통하여 뭐 한두 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웹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사는 뭐 한 12, 3살짜리 여학생이라면 자기네 고조 할머니 이름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네가 그때도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그런 가족이었다면. 이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거를 500장이 넘는 종이가 그 서로 풀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길게 되어 있었답니다. 그 길이를 재했더니 270m였다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이 전자문서화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거는 이거 100주년 기념인 1993년에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이걸 다 보고 이제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넣은 것이죠. 그러면 1893년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있는데 아까 1892년에 17,000명이 했다 그랬죠. 그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는 1893년 거는 했으니까 1892년 거는 그냥 정부 기록 문서로 남겨두자 하고 종이로 남겨두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892년 거는 엑셀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한다면 그 엑셀을 다운받아가지고 무슨 서치를 한다거나 뭐 어느 칼럼 가리고 뭐 어느 칼럼 크게 만들고 그런 거 우리가 엑셀로 하는 그런 일들 그거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서명운동이고요. 그러니까 서명운동이 있었다는 기록이 어디에 몇 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서명운동을 했던 당시 기록이 이 뉴질랜드 역사에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그 뉴질랜드 정보 페이지에 가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크게 걸어놨어요. 다들 와서 보라고. 그게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세 가지 중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지금 1893년인데 그 전에 한 몇 년 동안 이걸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 중에 1888년, 5년 전이죠. 그때 상당히 중요한 정치 문서, 일종의 정치 운동하는 유인물,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것의 제목이 10 Reasons Why the Women of New Zealand Should Vote. 그 제목은 1888년에 그것의 제목은 뉴질랜드의 여자들이 투표권을 가져야 하는 10가지 이유. 뉴질랜드의 여성이 투표를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지금 무슨 잡지 기사의 제목 같죠? 그 이유가 이제 남아있어요. 그게 어떻게 남아있느냐면 당시에 신문에 그게 올라갔는데 클루사 리더라는 신문에 올라갔는데 그 신문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당시에 공개됐던 내용이 그대로 있죠. 이것을 만들어서 유통시킨 주체는 누구냐 하면 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일종의 여성 사회운동 단체인데요. 사실 이 단체의 기본적인 목표는 아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목표는 술을 좀 적게 마시게 하자. 남자들을 술을 좀 적게 마시게 하자. 이게 목표였어요. 혹은 사회적으로 알코올 소비를 줄이자. 당시에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뭐 미국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술을 마셔서 호주도 마찬가지죠. 술을 마셔서 문제가 많았던 모양인데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만든 단체 이름이 이거예요.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여기저기 다른 일들을 하게 되었죠. 사실 이런 데서 생긴 생각이 나중에 미국은 헌법을 고쳐서 술을 금지하는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술을 만들거나 운반하거나 팔거나 그러면 처벌을 받았죠. 그 참고로 그게 미국 헌법 수정 조항 18조입니다. 술을 금지하는. 뭐 미국 헌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국 헌법에서 더 재미있는 것은 미국 헌법 수정 조항 2번이죠. 거기에 보면 무기를 가져도 좋다. 이게 미국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금지하기가 뭐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여성이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 10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다 그게 because 어쩌고 저쩌고,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해요.
그게 이제 또 뉴질랜드 정부 웹페이지에 그걸 떡 올려놨습니다. 사람들 와서 보라고. 첫 번째 이유는 뉴질랜드와 같은 민주주의를 하는 정부는 모든 성인들이 그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그런 권리를 주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칙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신 이상이거나 아니면 죄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이 성인들에게 그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투표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 그 당시에 여자들한테 투표할 권리를 주지 말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여자들의 지성은 그 아이들의 지성이나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그것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It has not yet been proved that the intelligence of women is only equal to that of children. 그 여성들의 지적인 능력이 아이들과 같다는 것, 그것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투표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지적인 능력이 한 가지고, 그 다음에 social status, 그 사회적인 지위가 그 죄수나 혹은 미친 사람들과 같다는 것, 그것도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투표할 권리를 줘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여성의 운명이 식민지의 번영과, 여기서 말하는 식민지란 뉴질랜드죠. 식민지의 번영과 혹은 식민지의 실수, national errors and mistakes. 그러니까 번영이 있으면 여자들도 같이 번영을 하고, 식민지에서 실수가 있으면 그것의 해악도 같이 여자들이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투표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이게 세 번째예요. 이거 앞뒤를 자르고 들으시는 분들은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글을 읽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글의 내용이 저의 의견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거 1888년에 발표된 글을 그냥 번역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잘 번역해서 여기다가 한국말로 녹음하는 것 뿐입니다. 네 번째 이유, 여성이 투표를 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 당시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대요. 그러니까 뇌물도 주고 컬럽션이니까 부정부패죠. 이런 것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고 있었는데, 유권자를 2배로 늘리면 그런 뇌물과 부정부패가 효과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좋다. 이게 네 번째 이유예요. 다섯 번째 이유는 이 여성들이 판단을 내릴 때 이 가정의 고요함 속에서, 가정의 평화 속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거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것과는 달리 후보자들의, 그러니까 선거를 할 거니까 무슨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보자들의 품성만을 보아 그것을 근거로 투표를 할 것이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폴링 부스에, 그러니까 그 투표하는 투표소, 거기에 여자들이 있으면 refining and purifying effect, 개선과 순수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유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 뭐냐? 여자들의 투표가 그 안정된 사회, 그 다음에 더 책임감 있는 사회, 그것에 무게를 더할 것이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이유이고, 여덟 번째 이유는 여성들이 흔히 아이들을 키우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자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도 생각하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까지 생각해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는 거죠. 여기 구체적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 something beyond the present moment.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을 넘어서는 그 어떤 생각, 그것까지 여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아홉 번째.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그 신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서, 그래서 더 평화로운 사회,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가 peace, law and order. 요새 많이 듣는 얘기죠. 이거 law and order. 이거 흔히 우파 정치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law and order. 그리고 supremacy of right. 그 옳은 것의 우위. 무엇의 우위가 있느냐? over might.
힘보다 옳고 그름의 그 옳은 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자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여성들의 시각이 남성들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법이 부분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혹은 사회의 한쪽 시각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균형 잡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것이 10번째 이유예요. 10번째 이유, 여자들이 투표해야 하는 이유죠.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3가지 중 2가지예요. 하나는 서명운동, 하나는 그 10가지 이유, 이제 3번째로 갑니다. 1893년에 자, 이제 여성들에게 투표할 권리를 준다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마오리 여성들에게는 투표할 권리를 주었을까요? 주지 않았을까요? 정답, 주었습니다. 마오리 여성과 백인 여성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성이면 모두 투표할 권리가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니고 중국 여자들에겐 주지 않았어요. 뉴질랜드에서도 금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왔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 외국 사람들로 보았기 때문에 마오리와 백인, 마오리와 파케하라고 하는데 그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었으나 외국에서 온 여성들에게는, 대표적으로 중국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오리 여성들에게 투표할 권리가 웬 떡이냐 하는 것처럼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유가 있도록 행동을 했어요. 왜 마오리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가야 하는가를 또 나름대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한 운동을 한 것에 아주 가장 좋은 예가 뉴질랜드 정부 웹사이트에 붙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 여잔데요. 마오리 여잔데요. 이름이 메리 망가카히아. 여기서 메리는 마오리어 메리입니다. MERI, 메리, 그 메리, 망가카히아. 그거는 성이죠, 망가카히아는. 근데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 상당히 유명한 여자였어요. 왜 유명했느냐? 당시에 마오리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오리 의회의 의장, 프리미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미오라 망가카히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아내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오리 남자 우두머리의 영부인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메리는 자기 자신은 의원이 아니었지만 그냥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자격으로 나름대로 당시에 배울 만큼 배웠고 사회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오리 의회에 가서, 마오리 의회라는 게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석이 지금 보통 의석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마오리 의원들이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뉴질랜드 국회 안에서 그냥 마오리어로 말을 하죠. 왜냐하면 마오리어가 공용어니까. 당시에 마오리 의회가 따로 있었는데 이 메리가 그 의회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의 내용은 이제 마오리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 이거를 또 나름대로 다른 운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리가 5가지 이유를 말해요. 물론 그 연설은 마오리어로 되어 있고 그것이 원본이 마오리어로 되어 있는데, 마오리어로 남아 있는데 그거를 뉴질랜드 정부 사이트에다가 원본과 영어 번역본 이걸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5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읽어보면 그 아까 백인들이 한 10가지 이유랑 완전 달라요. 정말 마오리 여자들만 가지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째, 많은 마오리 여자들에게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땅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이 그 여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에게 당연히 투표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오빠나 남동생이 없는 마오리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이, 그러니까 많은 마오리들은 별로 땅이 없는지 모르지만 어떤 마오리들은 큰 땅이 있었겠죠. 그게 그 딸한테 상속이 되면 이제 땅 주인으로서 이 여자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당연히 투표권이 주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과거의 투표권은 재산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때는 19세기니까 아니지만 그 전으로 올라가면 재산으로 결정했었죠. 잠시 여기서 제가 세금의 역사를 설명하는 페이지에 왔는데요. 그 재산에 관련된 투표권에 대한 걸 읽으려고 왔습니다. Until the 19th century, many Western democracies had property qualifications in their electoral laws. 그 선거법에 있어서 재산에 근거한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only landowners could vote. 땅이 있는 사람만 선거를 할 수가, 투표권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because the only tax for such countries was property tax. 왜냐하면 세금이 있는 곳에 투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이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그 땅에 대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투표권이 있을 수가 없죠.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고 the voting rights were weight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taxes paid. 그렇거나 그 투표의 힘이 그러니까 주주총회 하는 것처럼 나는 한 표, 너는 10표 하는 것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면 세금을 내는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또 세금은 땅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땅 많은 사람이 투표권이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리가 보기엔 땅이 이렇게 많으면 당연히 투표를 할 수 있어야죠. 투표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 부당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많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남편이 땅이 있어요. 하지만 그 남편이 땅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 맨날 술만 먹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주인이 마오리 여성들인 곳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다음 네 번째, 많은 마오리 여인들에게 이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계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원래 땅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으나 그래서 그 땅을 관리했으나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큼 육체적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땅을 관리하는 거를 자기들이 배우게 돼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그 땅을 관리하죠. 서류상으로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으나 그래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마오리 여자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 이게 네 번째 이유고 그 다음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조항입니다. 지금까지 마오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자기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여겨서 그 부당함에 관하여 여왕에게, 빅토리아 여왕에게 알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혹은 이 부당함을 없애달라. 부당함을 멈춰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했으나 지금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금 메리의 주장은 이것을 여자끼리 얘기하면 그러니까 마오리 여성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얘기하면 좀 더 말이 잘 통하지 않겠느냐. 그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Perhaps the queen may listen to the petitions. 아마도 그 여왕께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청원 탄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If they are presented by her Maori sisters. 만일 그 요청이 청원이 혹은 탄원이 Maori sisters 그것이 마오리 여성 대표에 의하여 제출된다면 그 문제가 알려진다면 더 잘 듣지 않겠느냐? Since she is a woman as well. 왜냐하면 여왕도 여자니까. 이것이 연설입니다. 연설 자체는 더 길지만 그 연설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 5개가 지금 뉴질랜드 정부 웹사이트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설을 한 사람은 마오리 여성운동가 당시 19세기 말에 마오리 여성운동 세게 했던 메리 망가 카히아라는 여자가 한 연설인데 그게 여기 남아있어서 오늘 한번 해본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다룬 이유는 오늘이 즉 2018년 9월 19일이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것을 공식화한 날, 그 법이 완성된 날로부터 125년 된 기념일이고 그래서 뉴질랜드 신문에 그게 떠들썩하게 나와 있으며 저도 이것을 키위랑 호주가 대해서 다루기 위하여 시작했는데 오늘은 그 중요한 내용만 먼저 다루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1부이고 그리고 언젠가 두 번째 시간을 올리면 그것의 시간표와 등장인물 몇 명 그것을 알아볼 것인데 오늘 다룬 내용은 알맹이이고 다음번에 다룰 내용은 그 알맹이 사이사이에 빈칸을 채워가는 그런 순서가 될 것입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9월 19일 녹음 뉴질랜드가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1893년 선거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